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스트레스가 좀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대형주들이 주춤했고 3,110선까지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1,170원대까지 바짝 올라왔어요.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증시는 중국을 따라가지 않네요. 바람은 중국 따라가기를 바랬는데 그러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전차군단이 가야 되는데 카카오, 네이버, 노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규제만 중국 따라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이럴 때는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맥점의 이벤트를 갖고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9월 달 21일, 22일이 여기 FOMC, 근데 10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12월. 그러니까 제 느낌은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스케줄이 나오나, 그래서 12월 정도냐 내년이냐, 여기에서 이제 미국 주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SOC가 언제 그 부분도 들여다보시면서 빠져나가는 거와 들어가는 게 어디서 중화되나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는 또 금통위가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뉘앙스가 또 한다라는 거가 또 불확실성을 키우니까 10월 12일과 11월 25일이 금통위가 있습니다. 요 두 날을 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우리 여기 빨간 선이 FOMC를 그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까만 녹색으로 초록색성, 보이는 게 네. 초록색 보이는 게 우리 금통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다시 요번에 3,050을 깨갖고 3,000도 깨갖고 한 2,800. 제가 이번 짝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2,800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때 웬 떡이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시장의 바닥인데 그것까지 구경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1,180원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1,200원을 타치하고 다시 급락하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1,150원대까지 갔다가 돌려놨거든요. 그리고 요 공격에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는 올라갔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카운팅 하는 거죠. 1,170원에서 1,180원 사이에 몸통으로 가느냐. 윗꼬리가 달리고 어저께는 롤오버와 네마녀의 변동성에 그동안 쌓아왔던 9월물의 청산 매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제부터 새롭게 12월물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오늘 나오려고 그러면 환율이 꼬리 달리고 이제 1,160원 방향으로 가면 어저께 빠진 거에 반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음 주 추석 전까지 계속 불확실성이 이 환율이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러면 이 장이 다시 3,300을 넘으려고 그러면 요 3월 달 요때가 환율이 1,145원입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을 깼던 자리죠. 2,929.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몸통으로 치고 내려가야 안도랠리가 나오든지 뭔가 환경에 뭔가 전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9월과 10월 달 중에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해 보시죠. 제일 끝내줘요. 예. 이렇게 흐름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국가 주도형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쪽 숏 되면 한쪽 롱이 이 에너지인데 저는 이 속도가 4천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가 아니라 국가 주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시가총액이 이제 금융주 에너지가 어느 정도 커지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고요. 대신 홍콩 H가 숏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번에 형성된 저점 8월 이게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는 홍콩 H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또 불확실성이 전개되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변수니까. 왜냐하면 외국계 아시아계 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홍콩 H하고 상해하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트레이딩 할 때 아직은 상해 본토는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매듭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때 단순하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맥점이 3월 9일 날이 2929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도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0월 30일 2266. 그러면 이 10월 30일 날 저점 기준으로 고가의 4등분, 3월 9일 기준으로 고가의 4등분에서 제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하려면 이 상승폭을 일로 놓고 75% 능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새로운 고점이 돌파하면서 지지한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려면 고가 저가의 4등분 중심이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근데 요번에 3200까지 갔다가 3200에서 지지 못하고 만약에 요번에 그 3000 요번에 급락대 3050까지 구경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3200 온 거라면 그 200에서는 좀 지지를 해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검증이 3100선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3100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리고 두 가지로 또 나눠 보시죠. 요번에 실제 저점 잡았던 8월 20일 저점 대비 네. 중심을 빨리 회복해야 돼. 그게 이제 3880을 3200을 돌려야 되는 에너지가 앞으로 추석 전 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최악의 경우 간다면 이 75% 능선을 다시 깨는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8월 20일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심까지 훼손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같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저는 이제 하락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연초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시가상위에 참 밑단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위, 5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위 안에 현대차, 다른 LG전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우리가 중국 따라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저께 그 롤오버 에너지에 따른 청산에 의해서 변동성이 금융 투자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급락을 했다고 봅니다. 롤오버 포지션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샘플링해서 그려와 봤습니다. 내가 포지션이 삼성전자 매수 9월 선물 매도로 돼 있다면 만약에 롤오버하지 않고 청산되면 삼성전자 매수가 매도로 바꾸고 9월물은 환매수해서 이제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2월물을 롤오버 하려면 삼성전자 매수는 그대로 두고 9월물을 청산하고 12월 선물 매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른 쪽에서 눌러갖고 삼성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풋옵션을 극대화시키다든지 이러한 게임이 어저께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상황이 보시면 여기 수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9월물 중심으로 해서 다 청산돼서 이때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27만 개입니다. 어저께 이제 25만 개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12월물이에요. 그러면 9월물 평균의 하단에서 딱 끝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월물 청산 에너지가 더 많았던 얘기입니다. 롤오버 에너지보다. 그래서 어저께 이 에너지에 청산시켜서 금융투자가 9,500억을 때리면서 변동성을 확대시켰고 그리고 외국인도 쌍끌이 매도하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중심적으로 때렸구나. 그러면 뭘 때렸나?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쪽 에너지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거든요. 지수단하고 선물단이 좀 더 깊게 빠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A라고 보십시오. B, C 파동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이 하락 파동이 멈추고 1, 2, 3로 갈지 여기 딱 중심에서의 충돌.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75,000원을 딱 거놓고 네.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상승폭을 또 똑같이 일로 놉니다. 그래서 딱 반이 75,000원이죠. 그럼 75% 능선이 76,000원, 25%가 73,700원. 삼성전자 이 1900군 나눠서 갖고요. 1,000원 위로 가느냐, 1,000원 밑으로 가느냐가 저는 2달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두 달이요? 예, 9월과 10월장을.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두 달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두 달이고 그러면 9, 10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72,000원 위협하는 73,000원을 내려가면 이거는 롤오버 시키는 애들이 더 누르고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시초가 딱 지키고 위로 500원, 밑으로 500원에서 지렛대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것만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12월물 선물 이게 9월물이 중요한 싸움이 410이었거든요. 어저께 이게 지지하느냐 붕괴하느냐의 맥점인데 그러면 12월물이 410을 아까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을 위로 가줘야 되죠. 그러면 선물이 이 410을 위로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12월물이 그걸 보셔야 되고 만약에 405로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도 공격 들어간다. 어저께 이 410 행사 가격이 만기일 날 0.29짜리가 3.41까지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비율로 보면 500%, 700%짜리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청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가 이용당한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의 에너지에 이제 청산 게임은 끝났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나오나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 그리고 이제 어저께 공격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야죠. 한 네. 3 내지 5%라도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오늘 들여다보시면 금요일부터 추석 전까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가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지금 410포인트 간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두 달간의 시장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그렇습니까? 어떤 변화를 좀 보셨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매수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500, 10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수치도 보시죠. 네. 어저께 그렇게 빠진데 외국인은 100만 주를 샀습니다. 네. 계속 이제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이죠. 근데 어제 주체적이 320만 주의 금융투자. 금융투자. 예, 네. 이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나오나 보시고요. 저는 연속성은 안 나올 거라 봅니다. 이게 청산 매물이 나온 네. 거로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 현물 쪽에서 이 4,800억, 이 금융투자 9,500억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너지가 나올 건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연속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네. 어저께 만기 청산 매물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스위칭이 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주로 매도한 건 이쪽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네이버. 네.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게 쏘실 때 롱이 여기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와 이런 쪽이 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이거는 장이 순환되는 에너지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계속 공격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 매수가 매도로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더 변동 나오면 우리는 3천 붕괴하는 거 봤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시면서 체크하고요. 외국인들 금융투자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저께 중심 때렸고 네이버, LG와 셀트리온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해 기승전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이냐 네. 마이너스 500원이냐가 앞으로의 두 달 시장을 결정할 테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나 속도 네.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고 지금 롱숏 전략이라면 카카오 쪽 사실 매도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롱숏 전략을 봤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는 좀 빠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를 그럼 가져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전략이 더 지속될 낫다. 거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계신 분들은 반등 때 빠져나와서 현대모비스나 오히려 LG화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잠깐 3개월, 5개월은 이동하셨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한 내년에 정부의 색깔이나 대선 결과 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좀 그런 호흡으로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 연초에 삼성전자, 현대차 보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소부장이고 현대차, 삼성전자 샀는데 8개월 동안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증 하는 거거든요. 이 수익증은 내년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럴 때 또 월봉을 주로 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월봉 한번 보시죠. 지금 120원 깼으니까 대반등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월봉의 에너지를 보면 어쩌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저 똑같이 기준선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아이고. 카카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월 9일 날 저점 대비 고가의 중심값이 얼마냐? 13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도 2250대의 저가와 고가의 중심값이 얼마냐? 1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13만 원이라는 숫자와 12만 원 수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대반등은 15만 원과 14만 5천 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대반등 때 요 75% 능선에서 자꾸 꼬리 달리면 이 12만 원을 구경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A, B, C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C 파동을 확인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 이거의 샘플링이 현대모비스 보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21만 원과 40만 원에 여기는 26만 원. 벌써 이 중심값을 붕괴해서 거의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더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의 이제 지금 그동안 악재는 건 뭐 촬영 반도체나 공장 중단이나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방향성과 흐름이 저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이 현대모비스 기아가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LG화학도 보십시오. LG화학은 제가 93만 원, 95원 때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75만 원 붕괴할 때 69만 원 딱 고가 저가에 제가 이 고가 저가의 기준은 작년도 10월 저점 기준, 그러니까 3월 기준은 이미 한 바퀴 돌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58만 원과 105만 원의 중심가보다 이 무려 고점에서 33%라는 이 69만 6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악재가 다 녹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이 어디죠? 82만 원과 85만 원. 여기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노출된 악재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개선될 플러스도 보시면서 그래서 시가 상위 1등부터 20등 순위가 어떻게 배열이 바뀌나 우리가 ETF 순서 배열 바뀌는 거 비슷하게 요 배열이 지금 3등에서 5등에 갖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하고 바이오예요. 요게 수익증이 돼서 우리나라의 구경제 중심인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나 요거 보는 게 우리가 환율과 연계해서 대세를 보는 하나의 기준선이 아닌가 보는데 제 판단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략을 실전에 응용을 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전략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타진할 수 있는 주요 맥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